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제부터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14일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네. 지금 미국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네. 근데 백신 맞으셨어요? 지금 연세가 연령되지 아직 않으셨어요? 어려서 못 맞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같은 지금 세대를 살고 지금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거의 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맞으셨을 것 같은데 안 맞으셨다고 아니, 하시니까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어떠세요? 우리 전 박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컨트롤버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사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45개국 이상을 다녔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거의 뭐 아이가 스탁 애홈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근데 좋은 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면의 그런 정신 세계를 조금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쫓겨서 그럼 좀 있었다면 쉬셨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조금 더 슬로우했다는 거죠. 작년에는 저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거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연령을 가진 사람하고 의료 종사자들만 거의 맞은 상태인데 1차,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요 정도 속도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씩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반인들이 맞기 시작하면 아마도 한 2달 정도면은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어떤 1년 넘었죠. 예.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쉽게 허그를 하거나 이렇게 뭐 손을 잡거나 했다 그러면 이미 저희가 이렇게 약간 인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좀 스트레인저하고는 약간 좀 멀리 해야 되고 이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올해 이미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서 코비드가 끝나도 약간 어떤 대인관계 면에서 조금은 다들 조심할 것 같고 좋은 거는 뭐 위생관념이 좀 이렇게 철저해졌다는 거 뭐 그런 제가 미국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번 코비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것들이 식품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개인 건강에 관련되는 제품들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집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것들이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비어 와인이라고. 알코올뿐만이 아니고 캐나비 비즈니스가 하이로 악트 진짜 이렇게 하늘을 찔렀죠. 고공행진을 한 굉장히 것이. 이제 그쪽에 투자한 분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했죠. 왜냐면 다들 뭐 코비드 19 기간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다들 피지컬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어떤 우리가 아이솔레이드 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 인자 아시죠? 이 중국의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인간으로서 행복할 수 없다. 어떻게 상용 문자를 풀 줄도 아시네요. 그럼요. 이게 서로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람을 멀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모임을 못 가졌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그렇죠. 멘틀리 붕괴가 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이 카나비스 비즈니스가 뭐 어떤 마리오나를 비롯해서 뭐 캔디부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거를 주문이 엄청 나대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클릭해서 주문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생겼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짚고 나가야 되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아마존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종사하는 비즈니스는 주로 리테일 비즈니스에 속해 있어요. 지금 리테일 비즈니스라는 게 미국에 있는 한국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미국에 계신 미국의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코리안 말씀하시는 거죠? 아메리칸들이 주로 종사하는 것들이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규모가 크면 중간 도매 정도의 비즈니스를 해요. 예를 들면 런드리샵이나 어떤 작은
뭐죠? 샵, 그 글로서리 샵? 그렇죠. 이제 하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네.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거는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의류업에 상당히 그렇죠. 많이 종사를 하죠. 자바시장이라고 예, 할 그렇죠. 정도로. 그러면 거기서는 옛날에 봉제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패턴의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생산 기반을 뒀던 미국의 모든 제조 맞아요. 시설이 중국으로 이전이 이전이 됐어요. 됐죠. 어차피 이제 중국도 처음에는 저가나 아니면 그 저임금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뭐 우선 그 경쟁력만 높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베트남으로 이제 옮기고 그렇죠. 이런 결과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이 트럼프가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네네. 미국의 생산 제조 설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바로 미국의 고용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했고요. 그럼요. 제조업을 통한 고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지금 롱비치 항구에 컨테이너 배가 들어오질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그 중국에서 물건들이 지금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되지 못했던 많은 원자재나 각종 소비재 물품들이 이제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맞아요. 이게 바로 코비드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코비드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지금 근데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마켓에 갔을 때도 진짜 가격이 현저하게 이미 높아져 있어요. 저 놀랄 정도로. 아니, 이렇게 농수산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까 하는 정도로. 그 우리 뭐 간단한 네. 얘기죠. 뭐 네. 갈비탕 하나 사 먹을 때 얼마 코비드 터지기 전에는 10불에서 12불 정도면 됐었죠. 지금은 15불이 넘는 가격을 줘야만 네. 갈비탕 하나를 먹을.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50% 가까운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보시면 휘발유 값도 마찬가지예요. 주유소에 가솔린 가격도 지금 뭐 보이지 않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미국 재무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한 그런 돈풀기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는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해마다 물가 상승률 그러면 CPI 인덱스로 해오지 않았어요? 네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로 해서 보통 한 뭐 적으면 2%에서 한 3% 정도대를 유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그 실질적인 그 인플레이션 감각은 적어도 10%가 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죠. 코비드로 인해서 언택트라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재택근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옛날에는 감히 그 경영진이 재택근무를 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성과가 없을 거라고 불안해했었는데 결국은 이번 코비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래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결국은 도심에 모여있던 많은 그 사업용 사무실이라든지 회사들이 이제는 자리를 줄이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이제 굳이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으면 조금 멀리 나가 있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결국 부동산 가격도 지금 그 도시 중심을 떠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바로 그런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외부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이제 외부 지역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끼는데
실은 이게 주택 가격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늘 제가 그 주택 가격을 분석을 할 때 뭐 사람들이 원하는데 물건이 있다 없다 이게 바이어 마켓이냐 셀러 마켓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인 2020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에 관련되는 물자나 자재들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둥을 하나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페인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들이 놀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적절한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잉을 원하거나 셀을.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흔히 경제학자들은 L자형 반등이냐 아니면 V자형 반등이냐. 오랜만에 들어보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 어떤 집을 사면서 어떤 투자 개념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와서 뭐 살려는 개념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그럼 렌트를 권하세요? 아니면 지금 바잉을 권하세요? 지금 그 시장 상황을 보면 살 것도 렌트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 결국은 그럼 뭐냐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네. 관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미국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네. 미국에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이걸 바잉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렌트를 할 거냐 한동안. 뭐 렌트는 꼭 뭐 주택이 아니어도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문제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이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들 분들께서 중에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집을 2채 이상 소유를 하면 이중 과세를 문다는 그 공약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쪽으로 투자를 돌리시려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예. 어떤 조언을 주실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어차피 미국은 한국처럼 정부의 정책의 변화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들은 투기 이런 개념의 그 투자가 위험한 거지. 하나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완만한 상승세를 올리면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부동산을 투자할 때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그거는 참 케이스마다 틀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 오피스 빌딩들이 이제는 그 재택근무로 돌리면서 오피스 규격을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추세가. 네, 그리고 자재택근무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거의 온라인 쪽으로 이제 그렇죠.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그 백화점이 있는 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백화점 몰에 뭐 시어스도 들어가 있고 제이시페니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그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뭐 제이시페니도 챕터 11을 불렀죠. 그리고 맞아요. 많은 그 옷 안타까운 사실. 리테일러들이 이제는 가게를 없애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상점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건물이 그 동네에 보시면 쇼핑몰에서 살아남는 쇼핑몰은 식품점이 있는 그러니까 것만 살아요. 레스토랑이라든지. 대형 식품점이 들어와 있고 있는 몰. 그 주변으로 아. 식당이나 뭐 세탁소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망할 확률이 없죠.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EB5 비자나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획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가를 고르시더라도 그 인근에 어떤 대형 뭐 랄프스라든지 뭐 번스라든지 아니면 트레저스라고 미국의 브랜드들 커스트코나 뭐 이런 대형 브랜드들 월마트
뭐 이런 데가 있는 곳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게 이제 쇼핑몰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 있겠고, 꼭 이제 뭐 한국에서 와서 좀 투자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를 팔아서 미국에 있는 골프장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 아파트 가격을 투자를 해서 중소 호텔, 모텔 정도를 사서 노후를 좀 준비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지금 쇼핑몰도 네, 있겠고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럼 골프장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캐시 플로우가 높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캐시가 많이 나오는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토지가 대형 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들을 통해서 부동산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골프장 그러면 골프장 관리하는 팀이라든지 식당 팀이라든지 프로샵 관리팀이라든지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아, 그래요?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영주권에 관심이 네. 아직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잖아요, 종업원들이. 호텔은 그렇죠. 모든 게 호텔 그렇죠.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 호텔도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인 호텔 무슨 뭐 그런 건 없어요. 미국은. 없죠. 네, 그런 건 맞아요. 없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아세요? 미국 저 오신 지가 완전 놀랐어요. 무인 호텔이 있다 그래서 아니 방송에서 봤죠. 방송에 네, 그렇죠. 가보신 건 아니죠? 가본 건 아닌데 무인 호텔이 어.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존중되는 나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프라이버시가 왜 필요할까요? 글쎄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우리나라 네. 모텔은 들어가면 자동차가 들어가면 번호판을 가려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코비드-19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여러 소비 행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좌담 형태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나눈 대화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거기 댓글을 남겨주면 저희가 다음에 그 주제를 토대로 해서 다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한국이나 미국 영끌이다, 빚끌이다 해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문제들을 놓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예를 들면 하겠습니다. 다운 페이먼은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미국의 그런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돈 버는 실질적인 얘기. 얘기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놓치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세요.